너무 수업 잘하시네요. 성혜님이 수업을 진짜 잘하신 것 같고요. 성혜님은 엄청나게 많은 그 호시를 관리해보면서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오늘 짧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성혜님은 사실 본인이 준비한 모든 걸 그냥 다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600 버시는 걸 알게 됐네 우리가. 사실 소들 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모임 봤나요? 그럼 얼마 보세요? 까기 쉽지 않은데 이거 굉장한 걸 까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이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내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아시면 되고, 자기 자산이 굉장히 크고 막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교는 자기랑만 하시면 돼요. 1년 전하고 너무 달라요. 성현님 뭐 물어봤는지 아시죠? 화산관제인 이이수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화산관제인이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석하신 분이에요. 화산관제인 이름 변호사가 이이수인데 그분이십니다. 맨날 가게에 나오는. 이해되시죠? 네, 그 수업 교보제로 항상 박혀있는 성현님이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성장에 뭐 최고봉에 서 계시죠.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분의 낙찰가 산정 서비스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고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가격을 정하길래 그렇게 잘 맞추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기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좀 얘기가 다르네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 저희 얘기 끝나고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끝으로 가서 계속 떨고 있어요. 지금 나왔고요. 저를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계신 저희 질부님이죠. 질부쌤하고의 인연은 한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밀착해서 열심히 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제가 썼죠. 백조의 낙찰가 산정 서비스라고. 수완 김주연입니다, 제가. 이 수완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 말씀하신 게 아가한테, 서아 애기한테 천재 서하잖아?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높이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수완으로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2025년 3월부터 제가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올 1월까지 해서 11개월 동안 완주를 했고요. 그 완주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해낸 상황은 낙찰 105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 미만 낙찰가가 이번에 쉬어보니까 3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5% 이내 낙찰가율은 평균이 70% 된다라는 거를 사실 이번에 선생님이 블로그를 쓰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박수가 계속 쑥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강의할 순서는요, 첫 번째 낙찰가 산정 기준하고 순서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옥션원 경매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이내 낙찰 사례랑 낙찰가율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부님 빌라 낙찰 제가 해드렸던 거 아시죠? 그거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의뢰물건 사례가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하고 제 강의는 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가 산정 기준하고 순서는 첫 번째 할 일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막 난감하지 않아요? 어디? 내가 마음에 드는 서울? 트림마지? 뭐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전 한 번도 몰랐어요. 처음 가봤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했던 게, 저희 집이 제가 오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직장은 수원 영통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지나가던 길 해서 수원하고 영통, 그 다음에 동탄 1, 동탄 2 신도시, 그다음에 평택은 저희 친정 어머니 댁이고, 그 근방으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가봤던 곳이라서 좀 이런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그 물건을 고르면 저는 옥션원에 등록을 해놓는데 일정 등록에 등록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전자지도를 봐요. 전자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본 거랑 그 다음에 지도를 펴고 보면서 이 안에 뭐 지하철이 있든 버스 정류장이 있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대충 제가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나중에 엑시트하기도 괜찮겠다. 아니면 내가 살기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자지도를 먼저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저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임차권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등기부 뭐 다들 다 열심히 저기 등기부 다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등기부를 이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봐요. 제가 사실 아파트만 거의 봤었기 때문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확인해서 그게 실제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데 이 평수와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물건이 25평이면 25평하고 32평의 차이 그리고 보면은 그 30평의 차이에서도 기간에 따라서 그 매물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이의 차이 금액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는 게 이제 매각 사례를 해서 보는데 보면은 제 거 물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캡처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5분이면 끝나지 않나요? 저한테 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약간 서운했어요. 왜냐면 절대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캡처는 정말 10분, 15분 안에 끝나죠. 왜냐면 일정 관리에 다 등록해 놓은 거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낙찰가만 몇십 분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퍼센트만. 그렇기 때문에 꼬박 지금도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거 하나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두면 이게 2025년 12월이죠. 그리고 2026년 1월이에요.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3월 달에는 정말 몇 개 없었죠. 제가 아는 지역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적어도 한 몇 달 전부터는 전국구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있는데 사실 12월보다는 1월이 더 적잖아요. 이 적은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굿자 검삼티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뭐 몇십 개를 하루에 물건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5개 찾고 또 그 중에서 또 제 마음에 드는 걸 또 제가 추천 물건인지 또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볼 시간이 없어요. 제 거를 볼 시간이. 왜냐면 그분들 거를 갖다가 제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린 상황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여기 지금 몇 달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볼 시간도 없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직장 다니면서 강의 들으면서 임장 다니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굿자건 산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3시간을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덕분에 저는 너무 바쁘면서도 행복한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2월 1월 말고 제가 보면 지금 날짜 혹시 보이실까요? 2025년 3월 7일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제가 처음 했을 때였잖아요. 3월 1일부터 챌린지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3월 달에 제 성적을 보니까 낙찰이 9개였고요. 지금 1% 이내만 제가 여기를 뽑아왔거든요. 1% 이내가 4개가 돼 있더라고요. 3월 달인데 처음 시작했는데 1% 이내가 4개여서 사실은 제가 하면서도 놀래서 그래서 사실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뭐 90.15%로 매각가인데 제가 90.5에 해가지고 0.35%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한 200선 차이? 뭐 180 차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예전부터 좀 잘했었구나. 사실 아니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돌려보니까 남다른 재주가 있었네.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3월 7일, 3월 19일, 그 다음에 또 3월 19일 또 있고 3월 30일이 또 있잖아요. 보면 그때는 말일까지 하는 거였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앞에도 보면 보이시죠? 화성시 장지동이라고 하면 동탄 이 신도시고요. 그다음 화성시 병정동이라고 하면 왜 우리 전에 박보라님 임장 갔던 거 혹시 같이 갔었던 분 있으실까요? 그 근처예요.
얘랑은 차이는 많이 나지만 지나가다가 본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다 본 곳, 저 아파트 괜찮네? 저 알아는 아파트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갔었기 때문에 0.35% 낙찰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 요 화성시 목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택시 동삭동도 그렇고 다 아는 지역인 거예요. 제가 살지는 않지만 알아봤던 지역이고 지나가다 본 곳이고 동삭동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조절을 하다 보니까 30개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30개 너무 많잖아요. 여기다 다 어떻게 올려 너무 많아서 한 그거 4개랑 그다음에 12월 달 거 이럴 때 하나씩 올렸는데 보면 이건 12월 10날 거 해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한라 비발디 105 신도시거든요. 사실 저는 105 신도시가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이곳에 사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살기가 괜찮더라고요. 물론 집값은 이렇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뭐는 아닌데 사는 거 너무 괜찮아서 여기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괜찮다 생각해서 이렇게 물건을 추천을 하게 됐었고요. 여기 보면은 0.16% 차이잖아요. 금액 자체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엄청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1월달, 최근 1월달 저번 달이죠. 보면 여기도 0.66% 차이에서 지금 보시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구 사실 잘 모르는 데예요. 근데 지금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굿잡 검사팀 했더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제가 추천 올렸다고 해드렸잖아요. 그때 올린 건데 우리 지연님 딱 계시네요. 지연님이 물건을 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님이 물건을 잘 고르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성현님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해무님도 그렇고 물건이 엄청 선생님도 항상 추천하는 물건인데 제가 이게 햇빛마을 벽산이라는 아파트가 입지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사실을 했는데 0.66% 차이로 제가 이제 낙찰로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22일이었는데 7억 6,138만 원의 매각가인데 제가 쓴 게 7억 6,188만 8천 원이거든요. 한 50만 원 차이였어요. 근데 이게 2, 3억에 50만 원이 아니라 지금 7억 6천이잖아요. 7억 6천에서 50만 원 차이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집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야지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가 8월달 낙찰가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3월달부터 계속 했잖아요. 3월달부터 계속 7월달까지 했을 때도 뭐 6, 70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볼 땐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생님이 사실 제가 3개월 정도 했을 때 주연이 너무 잘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주연이 너무 잘하세요. 어쩌다 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60 안 되면 어떡해요.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있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때는 제가 8월 달에 정말 5% 이내가 낙찰권이 85%잖아요. 20건 중에서 17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 건수도 20개에서 14건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진짜요. 저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저는 저의 올해 목표는 이 숫자를 이기는 게 또 저의 목표입니다. 나름 최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지금 12월 달인데요.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낙찰가가 73% 찍은 거예요. 낙찰률. 그러니까 사실 그 범위는 좀 약간 떨어졌는데 낙찰률이 73%인 게 나름 또 또 최고점 찍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갖고 왔고요. 지금 사실 대부분 제가 한 거는 아파트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아닌 거를 해본 거는 행군님 물건 2건 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낙찰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행군님한테 뭐라 했냐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아파트밖에 몰라요. 빌라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톡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엄청 뒤지게 혼났겠죠.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배워서 했어야지. 엄청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마침 또 11월 말에 그 검선도표를 보시고 되게 또 마음에 드셨나 봐요. 거기서 행운이 또 쓰셨다. 이런 가격인데 저는 왜 안 해주나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수요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린 사항이 그 다음에 요 강동구 재개발 빌라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행부님 낙찰 물건이었어요. 지금 모든 거 다 통과됐고 이거 진행. 네, 지금 얼마 전에 명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강동구 길동 뭐 사실 여기가 어딘지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던 빌라를 제가 해야 되니까 물건 체인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어디서 봐야 돼요? 빌라 어디서 봐야 돼요? 제가 다 그걸 여쭤봤거든요. 뭐 디스코 부동산이라는데 이제 디스코가 뭘까? 디스코 부동산 확인했었고 그다음 부동산 플래닝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얘기해서 이제 거기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정말 이 물건 저 91.2%라는 걸 쓰기 위해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붙고 10시간 이상 투입했어요. 왜냐면 하루에 10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일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짬짬이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차순위하고의 158만 4천원으로, 이거 한 게, 전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 가슴이 너무 행복하고 뜨거운데요. 그때 행군님이 당일날 2천 진짜 왔어요. 그러셨어요? 2억 3,500원. 진짜. 근데, 이거를 갖다가 했을 때, 전 사실, 제가 낙찰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낙찰 축하한다는 전화와 문자와 카톡과 선물이 쏟아지는데, 진짜 정신 하나 못 차릴 정도였어요. 오작하면 제가 챘어요.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2건 낙찰받는 동안 제가 다 소화제를 먹었어. 제가 더 긴장을 하나 봐. 너무 고마우면서도 감동적이어가지고, 정말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가격 쓴 것도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거를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너무 또 너무 감사했던 게, 이날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정말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얘가 하나도 모르던 애였잖아. 아무것도 모르던 애를 잘 키워가지고 만드는데 너무 잘 큰 거야, 애가. 너무 잘 커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뿌듯해하고 기특해하면서 어쩜 저렇게 잘했냐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되게 많이 울고 좀 속으로 많이 울고 혼자 그런 상황 진짜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막 달려가서 막 울었을 것 같아. 얼상 울었을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었던 저한테는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저한테 알려준 물건이었고요. 이 안에 있는 김인수님이 근저당에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지금 저희는 양조원님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명도 자체가 다 진행되었고 그 명도를 하면서 사실 원래는 명도를 딴 분한테 양보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들어가고 딴 분한테 할까 하다가 못 오시는 분이 주연님 잘 부탁한다, 녹음을 잘 부탁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사실 녹록한 성격의 분은 아니었어요. 만만치 않은 부동산 업체 하시는 분이었는데, 만만치 않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되게 떨리지는 않았어요. 떨리지는 않았고,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랑 그분하고 약간 다툼 아닌 다툼이 있을 때는 제가 되게 제가 선생님을 약간 제지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은 나중에 명도 잘 돼서 2월 달 말쯤에 나가는 거로 돼가지고 너무 잘 된 케이스라 사실은 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이게 강동구 길동 모아타운은 이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빌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실 노력을 해야 제 일에 사명감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요. 이거를 그래도 잘 만들어내서 찾아내서 그 다음에 가격을 잘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그리고 명도도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낙찰 받은 직후에 저 공람회가 진행됐고요. 와. 네, 너무너무 잘 됐어요. 2억 정도 네. 2억이에요? 3억이 아니라? 2억 아니 2억에서 3억 되는 게 아니라 4억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진짜로? 바로 맞은편에 셔이 딱. 네, 맞아요. 다 아시는구나. 오. 보험선 연장되는 거잖아.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맞아요. 이게 바로 옆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거잖아요. 물론 낙찰을 제가 아직 안 받아봤어요. 물론 내 거 낙찰 받은 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내가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쓴고 내가 만들어드린 그 숫자로 인해서 이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면서 중요한 건, 이분한테 이런 좀 재산을 좀 많이 읽어주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제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저희 첫 번째 낙찰, 집이었고요. 첫 번째 고객이 되신 행분이 됐는데, 그래서 돈을 안 받겠다고 계속 그랬는데도 무슨 말씀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바로 또 이걸 낙찰을 의뢰를 해주시더라고요, 행분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뭐랬냐면, 행분님, 무슨 집을 쇼핑하듯이 매트 한 번 사듯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좀 많이 친하다 보니까 그런 농담들 말씀드렸었는데, 아니에요. 집을 파는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론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낙찰을 잘 받았고요. 물론 차신이랑은 좀 차이는 나는데, 서초구 양계동에 빌라를 갖게 되셨다고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빌라를 하면 되게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잘 모르니까. 근데 지역도 모르는데 아는 건 더 없고 이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하여튼간 두 건에 낙찰을 해봤지만 두 건 다 빌라였고, 두 개 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난 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잘 받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금이 2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서 나중에 또 명도 아마 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쌤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다시 낙찰받은 분들하고 같이 갈 예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의뢰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의뢰 물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 좀 더 있긴 한데요. 좀 임팩트가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무쌤이 의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매 물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경매 물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주소지 하나를 딱 주셨어요. 주소지 하나를 딱 주셨는데, 그것도 마침 또 잘못 주셨네?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맞네,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결론 주소, 동호수를 다 써주셔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설정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봤는데, 얼마에 나오던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그게 벌써 층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지. 한마디로 그 물건하고는. 그래서, 내가 그럼 제대로 그냥 보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대충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또 더군다나, 지부쌤 의뢰했잖아요. 정말 사망 감고 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제가 이 물건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얼마 안 남은 거고, 요거를 처음 잘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몇 건에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한 번 통화한 그 사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예 저장도 해놓고, 핸드폰을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은 평수가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이 9층만 넘어가면 뷰가 한강뷰가 다 보이고, 하나는 9층이 넘어도 아예 한강뷰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 한강뷰에 따라서 기본이 매덕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때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20억에 있었고, 20억짜리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층수가 6층이에요. 근데 이미 6층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게 쭉 썼죠. 이래저래 해서 뷰 값이 이만큼 되고, 그 리모델링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장님 말씀이 리모델링이 다음 달이면 회사가 선정되는 상황이라서 절대 지금 매도자가 내놓을 수가 없다. 내놓으면 바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가격에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그 정도는 생각하신 적이었다고, 잘 했다고, 나름 칭찬을 받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선생님 되게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경매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사장님들하고 통화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다. 그래야지 그 가격이 나오니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듣기부 동기생 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랑 인연이 맺은 거는 작년 3월이었죠. 작년 3월에 제가 낙찰반하고 듣기부 같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 같이 들었던, 언니 분이었어요. 근데 작년 3월이고, 그 사이고, 그분은 챌린지를 하나도 안 하면 사실은 이렇게 따로 언니야 이렇게 얼굴 볼 새는 없잖아요. 제가 너무 바쁘고, 그분도 바빴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톡으로 잘 지내냐고 막 이러면서 무슨 좋은 소식, 뭐, 낙찰 받는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는, 지금은 근무 중이라 이따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점심 때 사실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저는 사실 이만저만해서 현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저 내일, 주지, 나 내일 인출할 거 있는데. 갑자기요? 내가, 갑자기 딱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라도 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어요. 여기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 했잖아요. 입금해달라는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 못했어요. 그 전에 딴 분한테도 다. 근데 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했다 했잖아요. 3건을 한 번에 입금해 주셨거든요. 입금이 아니라 카톡으로 입금? 그거 수락을 안 눌렀다고요. 제가 그다음 죽는 줄 알았어. 엄청나게 깨서 장난 아니었어. 엄청 혼났는데 그거에 부자 마인드가 안 돼서 그런 거래요. 돈을 빨리 수락을 안 하는 게. 전 아니 오늘 통화했으니까 내일 통화하면서 수락하려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 이후로 제가 딱 바뀐 게 입금, 계좌번호 드릴 테니 타격번호 주십시오. 이렇게 딱 됐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딱 바로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타격번호 주시고요. 제가 계좌번호 이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바로 해주시고. 가는 건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시간이 없잖아. 이게 새벽에 들어갈 건데 언니는 그냥 주무시라고. 왜냐면은 그때까지 기다려. 저는 이제는 그때 끝나야 되니까, 끝내야 되고, 그때 또 마침 또 야간 진료여서 늦게 가니까, 한두 시에 보낸 것 같아요, 메시지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잘 저기 했냐. 그랬더니, 제가 드린 금액을 못 썼대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이분한테. 그냥 이렇게 타격으로 딱 봤을 때, 언니 여기 안 들어간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골효과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하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해봐야 된대. 층수도 1등이야. 그래서, 이거 엑시트도, 물론 사기는 괜찮긴 하겠지만, 입주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언니가, 아니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제가 써드린 금액을 못 썼어요. 못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쓰셨냐?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써드린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아파트가. 입지가 너무 좋았어. 부천이라는 곳을 또 처음 또 이렇게 챌린지를 해봤는데, 뭐 역 근처고 뭐 하니까 그냥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또 해가지고 그냥 해드리긴 해서, 자기한테 이제는 이렇게 해줬다고 이제 고맙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끊으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참 주연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요? 갑자기 뭐가 왔니? 내가 그랬더니 진짜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전화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언니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웬일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니 오랜만에 잘 지내셨다고 너무 바쁘시죠? 그분이 막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엄청 사업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잘 지내셨냐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름 연락을 할까 말까 그래도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듣고 그나마 소통했던 사람이 전 거예요. 그 멤버 중에서 듣기부 그 위두질부 아죠? 위두질부 같이 했던 알 거예요. 그분 같이 있던 그분이 저한테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잘 반갑게 해줘서 고맙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 열심히 또 챌린지 홍보를 하고 저는 얘기는 끝났는데 얼굴에서 챌린지에서 얼굴 보자고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혜진님 물건에서 이혜진님 아시죠? 이분 되게 오래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또 마침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근데 청주였고 선생님도 되게 잘하는 물건 여기 집이 아파트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열심히 써서 해드렸겠죠. 해드렸는데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결론은 아쉽게도 그 다음 뭐를 여기서도 또 갑자기 선생님한테 변경되면 저 다시 돈 돌려줘야 되나 이 얘기 또 뒤집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인님인데, 저희 황량님이라고 저희 낙찰반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타경 번호를 주시면서, 지은님 여기 저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입지를 딱 받고 했는데, 여기 2층인데,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H2가 될 수 있지만 남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그랬더니, 그거를, 갑자기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님 얘기하니까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고민하고 20날 다시 얘기하자. 20날 이제 미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20날 만났을 때 저 그냥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드릴게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 이것도 변경이 됐어요. 사실은 이거 낙찰반 됐으면 우리 같이 명도 가자라고 얘기하고 끊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경수님 물건은 저희 이제 실전반 동기 3기생 언니거든요. 여기 지금 계시는데 이분이 물건을 주셨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모르는 지역이었죠. 전북 익산이었죠. 거기가 익산이었는데 익산이었고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였고 여기 근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왜냐면 제가 너무 시골을 무시했던 것 같아. 제 스스로. 그래서 이게 시골이 문제가 아니라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호가든 이 거래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경수님 거 물건을 해결하면서 너무 낮게 쓴 거예요. 제가 이 낙찰가보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그게 제 입장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건 제 낙찰가를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저 사실 지호님 저는 이거를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들었잖아요. 그래 이분이 2억에 판단했지. 그럼 나는 얼마 정도 남아서 얼마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데 넘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낙찰가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경수님 거 물건이 사실 요쯤이었거든요. 요쯤이었구나. 그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 스스로가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제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보고서 딱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얼마 판다고 제가 거기에 휩싸여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건 잘못했다. 전 사실 그 이후로는 절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한테도, 동기생분한테도, 언니 이거 안 나온 거다 딱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게, 그 사람과의 그거는 갭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경순이 물건을 이 일의 물건에 넣었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2달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낙찰가 서비스. 저도 모르는 제 명함이 갑자기 날라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죽하면 일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거 무슨 낙찰가 서비스예요? 지금 막 이랬는데 근데 진짜 그때 11월 말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해줘가지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해야 되나? 할 거면 해야지.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대로 우리 행부님 거 낙찰을 해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너무너무 기뻤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 일이, 엊그저께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은 안 받아도 행복해요, 사실 그거. 낙찰가 서비스 하는 거. 왜냐면은 너무 신나니까. 그 마치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거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70%가 본인이 나오고, 막 1% 이내가 막 되면, 야, 40만원, 50만원, 대박이다. 이제 혼자 하는 거지, 혼자. 근데, 스스로가 너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냥,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인데?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앞으로도 제2의 직업. 저 사실, 제 목표는요, 병원을 오래 그만두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그 병원 월급만큼 나오려면 무지장해야 돼. 아니, 왜냐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가 좀 조율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사실 체력 싸움인 게 맞잖아요. 체력이 그렇게 막 힘이 넘쳐난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요. 우리 질부 박성창님이시죠? 네.
마지막 제가 이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을 버티면서도 즐겨야 한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늘 즐긴 결과로 만들어진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편지를 잘 써야 한다. 즐거움 없이 희생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정이 보상이어야 한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강조하지만 과정이 보상해야 된다는 이 말이 정말 뭉클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뭉클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너무 좋았으면 정말 포스트잇으로 그 아침에 나갈 때 현관문에 붙여놔요.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자고 제 스스로가 다짐을 하면서 나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선생님이 강의에서 잠깐 얘기하시잖아요. 김전님 처음 강의를 오픈하겠다고, 처음 그 통화 내역을 오픈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를 알죠.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너무 잘 알죠. 저 빨리 병원 그만둬야 된다고 막, 어떻게 되냐고 막, 30, 40분을 떠졌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정말 미운 오리 새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스트레스만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 선생님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흙이 잔뜩 묻은 미운 오리가 막 구렁텅이에 있는 애를 막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어렵게 끄집어내서 저를 열심히 예쁘게 닦여서 치워서 만든 게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저는 지금 질비쌤하고 인연은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봐야 1년 됐잖아요. 그리고 11개월 됐어요. 근데 이 11개월 사이에 제가 이만큼 변화했으면 앞으로 11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건 혼자만 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는 선생님 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하시네요. 되게 감동적이네. 기승전결도 있죠? 그런데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 가격. 안 하면 저 영업비밀을 공개를 안 하네. 내가 오늘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었거든.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오래 한다는 거구나, 오래. 오래 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영업도 잘하시네. 어차피 여러분 해도 안 되니까 맡기면 됩니다. 저도 3개월 이후부터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차를 보고 네. 빼라고 하죠. 빼고 오세요. 식사하러 갈 거예요, 이제. 네. 일단 오늘 너무 3시간이나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성현님은 진짜 잘했어요. 성현님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우리 얼마 버는지를. 성현님 오늘 중요한 걸 안 깐 것 같고, 성현님은 너무 많이 깠고, 주현님은 결국 안 알려주고, 맞죠? 결론이 그거잖아요. 결국 안 알려주고 나한테 맡겨라. 저는 올해 안에 아마 주현님의 그 낙찰가 서비스 단가는 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아마 조금 가격은 올려야 될 거예요. 얼마예요, 지금?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요? 응.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저분이 원래 이것도 사실 제가 억지로 만든 거 알죠? 정말 수업하다가 내가 놀랐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디어 괜찮지 않냐, 남들 간지러운 거 긁어주자.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블로그 글을 써서 거기에 주연님 전화번호를 박은 거예요. 계좌번호는 안 줘. 그래서 제가 억지로 커밍아웃 시킨 거라 이 느낌을 제가 그대로 어부한테 받았잖아요. 나를 억지로 오픈시켰잖아. 해봐 막 그래가지고 주연님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의 영역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드리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럼 입금이 먼저 돼야 그 3-4시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3-4시간 쓰고 나서 받는다. 나중엔 또 낙찰 못 받으면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거. 이게 지금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그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학원 가가지고 수강했는데 성적 안 오르면 환급 받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서비스업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안 되나요? 아마도 다 되실걸요? 빌라도 처음 하셨지만 저렇게 맡으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저는 분석을 잘하고요. 등기부 잘 보고 서류를 굉장히 잘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재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격을 잘 맞추느냐? 저는 여러분이 2년 동안 하는 거에 목표를 50%로 잡으라고 합니다. 2번 갔을 때 한 번 낙찰받으면 진짜 잘하는 전문가인 거예요. 첫 달부터 70% 계속 나와서 지금도 한 분 계시죠? 첫 달에 하신 분 중에 75%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게 11개월 갈겠느냐는 거지. 6개월째부터는 소름이 좀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은 사실은 어떤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타고난 재능 같아요. 이게 아마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고 있고 어딘가에도 모든 거에 신경이 쓰여 있는 그 예민함이 가격을 잘 맞추게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심각한 일이 생겨도 잠은 잘 자거든요. 주인님이 항상 물어봐요. 잠 잘 주무셨냐고 그렇게 힘든 일 있으셨는데 그게 뭐? 무슨 거지? 저하고 무슨 거지? 잠 자는 거지. 그죠? 잠 자는 거. 잠 자야 다음날 괜찮잖아. 잠 못 자면 다음날 안 괜찮잖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못 맞추는 편이고 근데 토지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사람들하고 경쟁할 일 없으니까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서 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좀 제가 근소하게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주택은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2억을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서우면 8억을 빼서 팔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주택을 잘 못 맞추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금을 해놓고, 행부님도 성금하는 스타일이겠지만 저도 이제 할 게 많을 거니까 이제 성금도 해놓고 합니다.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반 매물. 경매가를 잘 맞추면 일반 매매가도 잘 맞출 거 아니에요. 지금 매도자도 부담 없이 팔고 매수자도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을 정해와라 했더니 잘 정해와요. 다만 이제 계약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이제 리모델링이 재건축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럼 한강 뷰값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런 이슈가 생겼는데 이제 이건 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분이 물건 잠깐 있었어요.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건 완전 재수입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양재 지역에 바퀴벌레 4인방 아시죠? 아까 성혜님이 이게 주방 확 열었더니 확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바퀴벌레 4인방이 뭐냐면 정말 착한 임차인이거든요. 정말 응대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문을 열어서 제가 대화를 하자마자 뒤에 있던 4명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계단에 툭툭툭툭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심지어 3명은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문을 닫고 나중에 이제 인사하고 나왔더니 박지순 이 밑에 누워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앉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바퀴벌레 4인방이 된 거거든요. 거기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세요. 근데 지금 자산은 엄청 나잖아요. 그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애초에 막 자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50억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1년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양지빌라로 다시 넘어오면 2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80%대 받았다. 근데 그 바퀴벌레 4인방이 가격을 얼마 썼게요? 그때 있으셨어요? 아, 그때 없었지. 중앙지버스에서 셋이 부부님하고 행부님하고 박지씨 썼는데 거기 이제 재건축이랑 이런 걸 다 임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동의서 걷고 있는 단계였고 조합설립 곧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돌고 있으니까 양재고 양재 천변 아시죠? 거기 바로 옆이고 역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에 거래되는 것들은 다 6억대였고 그리고 경매 매물대도 이 전 것들이 거의 다 5억대에 가깝게 다 낙찰이 되고 얘만 지금 좀 싸게 낙찰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일시적으로 없었겠지. 그래서 적정가를 저는 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가격을 받고 다들 3명이 뭐라 그랬냐면 5억 쓰자. 안 돼. 5억 2천이야. 부모님. 5억 3천에 낙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아껴진 거죠. 여기서 한 8천 정도는 세이브가 된 것 같고 번동은 진짜 잘 받으셨고 길동은 거의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났는데 우리는 2천을 더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거 세이브한 돈을 행부님은 이제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원래 2천 더 쓰려고 했으니 2천을 아꼈으니까 이걸로 인테리어를 해버리면 되게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2천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단기 임대 인테리어 막 해주신 분들 있죠, 보면.
자갈을 왜 깔아놓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방 안에다가 무슨 붓을 걸어놓고 불편하게 아무튼 그런 거 그런 분들 뭐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엔간하면 챌린지는 자기 습관을 쭉 가시는데 자기가 진짜 해야 될 물건이 있을 때는 사실 이사비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비싸진다고 해도 100만 원 안 넘을 것 같은데 저는 저게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챌린저들은 그냥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약간은 여러분이 신전 보러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거는 과학적인 분석이어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전 보러 가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 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한국인은 다 무당이에요. 우리 신난다라는 말 쓰잖아요. 신나는 게 우린 즐겁다고 생각하잖아. 신나는 게 진짜 그 신이 들고 나는 현상을 표현한 거예요. 우린 다 있어. 무당기가. 근데 신정을 보러 가면 그분이 내가 하는 말과 내 어투와 내 표정과 내 뭐 어떤 모습들을 다 보고 말 한마디로 유추해서 저는 그걸 받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마인드 리딩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게 주연님이 좀 타고난 재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저는 그냥 제 밥만 봐요. 근데 주연님은 보면 이미 그 안에 다 정찰이 끝났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자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자분들은 옆집 아줌마 문을 떡 갖다 주러 가서 한번 열어봤을 뿐인데 4시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공감하시네. 남자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 사람 살던데? 뭐, 사람 정도지. 그냥 사람 정도지 뭐. 비어있던데? 공시 있던데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게 독특하게 좀 더 발달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하죠, 오늘 시간. 이렇게 3시간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피곤해요? 오늘 특강은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어부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진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은 진짜 실전적인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다 말해버려서 그런 건데,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어부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유튜브에 못 올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건 뭐, 악플이 엄청 달릴 테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착 하고, 착 해서. 형 건 안 올라가죠, 형 건. 형은. 아시겠죠? 봐봐요. 진짜 찐들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오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오는 영상을 그대로 떠서 세무조사관이 앉아가지고 틀어요. 아시겠죠? 이 신사임당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분이 세무조사 당할 때 자기가 유튜브에 했던 내용들을 전부 책에 쓴 거랑 가지고 와가지고 깠대요. 네,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고 이동하시고요. 그 뒤에도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정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가실게요. 그 책상 넣고 정리만 좀 도와주세요. 주연님 이거 좀 넣어주세요. 자, 오늘 정순숙님이 강사분들한테는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 이거 만드신 거래요. 성혜님 여기 이분 주연님